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우리나라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다 도망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일정 부분 가져가거나 또는 달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돌아온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예,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편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열심히 음식도 하고, 또 이렇게 병관했습니다. 코로나 격리 중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보다가,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작 달러 살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보고서 이걸 오늘 만들게 됐는데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또 기회는 와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러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찬스들은 너무나 자주 온다.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온 차트인데 보니까 지난번 고점이 거의 1,300원이네요. 1,300원 정도 고점이었다가 또 환율의 바닥을 보니까 또 1,100원이 깨져요. 이야, 진짜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리고 또 다시 지금 1,250원, 30원. 이렇게까지 시장의 어떤 환율의 변화라는 것은 단기간에도 급격하게 나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 잡아서 달러 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지금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그런 촉박한 질문들은 저는 좀 회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질문이 나오는 게, 요새 금이나 니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원자재 가격 다 오르는데 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원화가 위험 자산이라서 그런 거죠.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코스피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가 좀 힘들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고 기업들의 경기 타는 게 좀 격하잖아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우리나라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다 도망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일정 부분 가져가거나 또는 달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미국과 한국 금리의 차이인데요. 이제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면 한국 금리가 높은 거고요. 파란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 금리가 높은 건데, 이거랑 환율 관계가 맞았다 안 맞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2005년, 6년 이럴 때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높았는데 그때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요. 또 반대로 2008년, 9년 가면 우리가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때는 또 환율이 급등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하나의 지표만 보면 외환시장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할 게 많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라.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즉 환율이 충분히 떨어지고 더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막 나올 때 그때 달러 좀 사고, 반대로 환율이 끝없이 올라가겠다 싶을 때는 전 수익이 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 좀 팔고, 이런 대범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대범한 자세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는 공부하는 거죠. 그죠? 제가 쓴 책 환율의 미래, 이렇게 좋은 책 읽으시고요.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한 방에 이렇게 올인하지 말고 좀 약간 자산 배분해 보는 거 어떠냐라는 거죠. 국내외 주식의 25%, 국내외 채권의 한 40%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안정형 포트폴리오가 회색선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와, 코스피랑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죠. 연간 6.1%면서 지난 22년 동안 마이너스 성과를 연간으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고 있다가 확신이 왔을 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될 때 저 달러 자산을 엄청나게 편입하고 있잖아요. 저걸 탁 팔아서 원화 자산을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이제 성장형 포트폴리오죠. 전체 자산에서 절반 정도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리고 금 같은 대체 자산에도 한 20% 투자하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보면 어떻습니까?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월등해요. 근데 빠질 때는 10년에 한 번 정도만 마이너스 나는. 그때 그 마이너스 폭도 크지 않아요. 2008년, 2018년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납니다. 이런 차트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코스피에 올인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낫다. 그리고 그 수익의 원천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전부 국내외 자산이다. 달러도 사고 한국 주식도 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산 배분 투자를 자기 성향에 맞게, 안정형이 좋다. 나는 한 해라도 손실 나는 거 못 참아. 이러면 안정형. 저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코스피보다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장형.
이런 식으로 자산의 배분을 해 나간다면 사실 환율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에도 넘어갈 일이 없는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